2020년 1월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을 가고자 한다. 그만큼 공기업 취업에 궁금한 것도 많은 요즘 취업 전문가를 찾아가 그의 하루를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공기업 취업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. 이 건물이 아니다. 자, 가볼까? 안녕하세요. 연구실까지 와주시고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.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여러 가지 여쭤보러 왔는데 NCS 수리 2021 수리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공식 3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쭤보러 왔거든요. 아, 공식 세 가지요? 네네. 수리. 아, 일단 근데 좀 이동을 아, 해서 네, 여기 쪽 가죠? 여기 조금 오세요. 그 대표 공식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대표 공식 세 가지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출제 유형 대표 세 가지, 그 대표 출제 유형 세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. 수리해서 뭐 공식은 뭐 대표라고 할 만한 것보다 다 중요해서 제가 뭐를 네. 꼽는 게 오히려 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네. 너무 중요한 스킬들도 요령도 많고 그래서 일단 출제 유형을 대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수리 문제 중에서는요 방정식 문제가 뭐 일부 기업이 좀 출제가 돼요. 방정식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. 대부분 이제 수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정식부터 싫어하시거든요. 뭐 농도, 네네. 속력, 뭐 이런 거, 뭐 네네. 일률 계산 문제, 또는 뭐 경우의 확률까지 가는 응용 계산 문제 유형들 이게 모듈형 문제가 출제가 좀 더 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비중이 조금 더 생겼어요. 네. 건강보험이나 또 금융권 공기업, 뭐 농협을 비롯한 그런 기업에서도 출제가 되고요. 그다음에 코레일에서도 뭐 일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준비하시는 기업에 따라서 이제 이 문제 유형은 좀 필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첫 번째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뭐 어디서든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 있죠. 표나 그래프가 나오고 자료를 가지고 이해하고 또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비중이나 비율 계산을 하기도 하고 평균을 구하기도 하고 벌써 표정이 우리가 안 좋아하는 네, 표정이 안 좋아지시는데 그래프도 잔뜩 보면서 이해 분석 계산 등을 하는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 있고 자료 해석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요즘에 그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특징이에요. 정책과 규정을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요. 그 기업에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시면 그래프나 표도 많이 있거든요. 네.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정말로 기사문 찾아보면서 이 기업에서 관련된 기사가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래프에 이런 게 있구나. 이거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문제 풀 때 조금 더 그 가볍게 좀 더 익숙하게끔 이제 문제를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치가 좀 키워질 수 있죠. 자료 해석은 모든 기업이 비중이 뭐 수리의 한 절반 이상은 무조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고요. 네. 또 요즘에 출제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수열 추리 문제가 좀 나와요. 수추리 문제. 네네. 정말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등차 수열, 네. 뭐 등비 수열, 숫자 갖고 패턴 분석해서 마지막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다 네네. 이런 문제 유형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등차, 등비, 개차 수열, 피보나치, 뭐 건너뛰기, 군수열 이런 것만 나온다고 하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대충 그 패턴을 뭐 익혀보겠지만 한참을 봐도 도대체 무슨 규칙인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수열도 있거든요. 제가 막 퀴즈 같이 냈을 때 네네. 바로 풀기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. 그쵸. 그런 수열도 많이 있어서 수열 추리 문제는 유일하게 제가 그냥 양으로 한번 승부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이에요. 양으로 승부하는 거 그냥 무조건 많이 예, 풀어봐라. 수요 추리 문제는 이것저것 다양한 규칙들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네. 오히려 더 나으실 수 있거든요. 방법이라는 게 없잖아요. 수요 네네. 추리는. 그렇죠.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풀면 답이 더 잘 보일 거다. 이런 게 딱히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많은 규칙들을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한동안 수요 추리 문제가 원래 NCS 문제 비중에서는 거의 없었는데요. 네. 이상하게 2019년 뭐 하반기쯤부터 여기저기 기업에서 비중을 생각보다 크게 좀 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모듈형 문제라는 이슈가 생기면서부터 비중이 더 생기기도 했던 그런 네. 파트예요. 단순하게 표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단순한 문제. 근데 조금 그렇게 가다 보니까 수리는 모듈형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실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. 네네. 지식 기반, 암기 기반으로 하는 문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방정식이나 수추리를 약간의 모듈형 형태의 유형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에요. 그 세 가지가 좀 지금은 수리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죠. 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. 네. 뭔가 문과거든요. 아, 문송. 네, 문성이라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져가지고. 아, 그쵸. 혹시 네. 식사하셨습니까? 아, 저도 안 했는데 그러면 먹으면서 제가 마지막 또 나머지 질문 해드릴게요. 네, 네, 그렇게 해요. 그럼 네, 나가- 네. 제가 이제 뭐 여쭤볼 텐데 맞으면 글자를 들어주시면 되고요. 국자요? 네. 네. 그리고 틀리면 가위로 들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
공기업 준비하는데 한국사 1급이 필수다? 아니다.